요즘 부동산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우리 건물도 몇십억은 될 텐데. 형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아이도 없으시고 자유롭게 사시고 저희는 장손 교육비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요. 홍대 앞 번화가에 위치한 5층 건물을 탐내며 끊임없이 압박하는 둘째 며느리. 반면 묵묵히 시어머니의 도토리 묵집을 도우는 큰 며느리. 한 지붕 아래 완전히 다른 두 며느리. 도토리 묵집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박순덕. 올해 70입니다. 홍대 앞에서 50년 동안 도토리 묵집을 해왔어요. 지금은 클럽이니 카페니 하는 게 즐비한 번화가가 됐지만 내가 처음 이 동네에 와서 장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적한 곳이었거든요. 1970년대 초였죠. 25살의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고 나서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막막했어요. 큰애가 겨우 7살, 작은 애는 5살이었거든요. 그때 친정어머니께서 순덕아, 내가 어릴 때 내가 가르쳐준 도토리묵 만드는 법 기억하지? 그거라도 해서 애들 먹여 살려야지.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도토리묵이야. 어릴 때부터 어머니 옆에서 보고 배우긴 했지만 그걸로 돈을 벌어서 애들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토리 가루를 우리고 정성스럽게 묵을 쓰고 양념장도 만들어서 대야에 담고 그렇게 만든 도토리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서 팔았어요. 도토리묵 사세요. 집에서 직접 만든 도토리묵이에요. 하고 목청껏 외치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처음엔 정말 팔리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시장에 나가 있어도 몇 개 못 팔 때가 많았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들 둘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팔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더라고요. 아줌마, 이 도토리묵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친정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라고 대답하곤 했죠. 정말 어머니 레시피 그대로 만들었거든요. 몇 년 후에는 시장 한쪽 구석에 작은 좌판을 차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또 몇 년 후에는 홍대 앞 이 자리에 작은 가게를 얻을 수 있었죠. 그때만 해도 홍대 앞은 지금처럼 번화하지 않았어요. 대학생들도 드문드문 보이는 한적한 동네였거든요. 하지만 우리 도토리묵만큼은 정말 맛있게 만들었어요. 친정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비법 그대로 말이에요. 아들 둘을 키우면서 가게도 하고 참 바쁘게 살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도토리묵 만들고 가게 열고 손님 받고 저녁에 문 닫고 나서는 아들들 숙제도 봐주고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그래도 아들들이 씩씩하게 잘 자라주어서 고마웠어요. 큰아들은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집안 사정을 아는지 엄마 일 도와주려고 하고 참 기특했죠. 둘째는 좀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어요. 친구들도 많고 말도 잘하고 두 아들이 성격은 달랐지만 둘 다 착했어요. 세월이 흘러 아들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게 됐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내가 이 도토리묵 하나로 키워낸 아들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 즈음 홍대 앞도 점점 번화가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가 되면서 우리 가게도 덩달아 유명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게 운영에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 5층 건물을 사게 됐어요. 정말 꿈만 같았죠. 시장에서 도토리묵 팔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1층은 우리 가게, 2층부터 4층까지는 원룸을 만들어서 세를 놓고 5층은
우리가 살았어요. 홍대 앞 한복판에 있는 건물이니 임대료도 상당했죠. 그렇게 50년을 살아왔어요. 두 아들이 각각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며느리들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죠. 큰아들은 회사에서 만난 동료와 결혼했어요. 큰며느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공 같은 성격이라 살갑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진심으로 저를 모셔주었죠. 큰며느리가 20살에 친정어머니를 일찍 여의어서 그런지 저를 더 의지하고 잘해주는 것 같았어요. 결혼 초기에는 둘 다 직장을 다니면서 바쁘게 살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큰며느리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몰라요. 병원도 다니고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그러다가 큰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것 같아서 틈틈이 어머니 가게에 와서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라고 말렸는데 큰며느리가 어머니, 저도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어머니 도토리묵 만드는 법도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큰며느리가 틈틈이 가게에 나와서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정말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도토리 가루, 우리는 법부터 시작해서 물의 온도, 저어주는 방법, 간 맞추는 법, 하나하나 꼼꼼히 물어보고 메모도 하고 특히 양념장 만드는 법은 정말 어려운데 큰며느리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제 손맛을 따라 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이 도토리묵이 정말 우리 집 보물이네요. 50년 동안 이 맛 그대로 만드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큰며느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어요. 누군가 내 도토리묵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 주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둘째는 완전히 달랐어요. 둘째는 제가 홍대 근처에 작은 가게 하나 얻어줘서 휴대폰 판매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말도 잘하고 사교적인 성격이라 장사는 제법 잘 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여우 같은 성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평소에는 잘 안 보이다가도 가끔 오면 엄청 살갑게 굴더라고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제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리는데 처음엔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 속셈이 보이더라고요. 둘째 며느리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다음부터는 아예 가게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가끔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오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애가 장손이잖아요. 어머니, 요즘 아이 학원비가 정말 영어, 수학, 피아노까지 시키려니까요. 그러면서 슬쩍 큰 며느리 쪽을 보면서 형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자유롭게 사시고. 하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아이 키우느라 힘들다는 소리려니 했는데 점점 속셈이 보이더라고요. 형님도 이제 40이 넘으셨죠? 시간 참 빨라요. 하면서 의미심장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장손이라는 걸 무기로 삼아서 은근히 압박하는 거죠. 그것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둘째 며느리는 도토리묵이나 가게 운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건물만 탐내는 거였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듣는 사람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며느리가 있을 때 더 노골적이었어요. 저희는 아이 때문에 정말 바빠서요. 어머니 가게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저히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큰 며느리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 아팠을지. 그래도 큰 며느리는 티 하나 안 내고 그렇죠. 아이가 우선이죠. 하면서 조용히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큰 며느리는 묵묵히 가게 일을 도왔어요. 그리고 정말 정성스럽게
도토리묵 만드는 법을 익혔죠. 이제는 제가 없어도 혼자서 도토리묵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어요. 어머니 50년 동안 지켜온 맛이 이런 거구나 싶어요. 큰며느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어요. 어머니,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던데 우리 건물 값도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장손 교육시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형님은 모르시겠지만요. 나중에 상속받을 때 세금 문제도 미리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애가 커서 물려받을 때를 대비해서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둘째 며느리가 큰 며느리한테 노골적으로 견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큰 며느리가 열심히 도토리묵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으면 형님, 그런 거 굳이 배우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형님은 편하게 지내세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큰 며느리가 열심히 하는 걸 견제하고 있었으니까요. 둘째 며느리는 계속해서 건물 얘기를 꺼냈고 장손 타령을 했고 큰 며느리는 묵묵히 가게를 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몸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고 병원에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고 제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서도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더 이상 늦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고 가야겠다고요. 어느 날 저녁 두 아들과 며느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큰 며느리는 가게 정리하고 와서 지쳐 보였지만 둘째 며느리는 뭔가 기대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아마 드디어 상속 얘기를 하나 보다 싶었겠죠. 다들 와줘서 고마워. 내가 나이도 많고 몸도 안 좋아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모았어. 둘째 며느리가 눈을 반짝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큰 며느리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고요. 50년 동안 이 도토리 묵집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너희 아버지 일찍 잃고 혼자서 두 아들 키우고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지.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내가 놓지 않았던 게 하나 있어. 바로 이 도토리묵 가게야. 내 친정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맛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게 지켜왔어. 둘째 며느리가 좀 지루해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빨리 건물 얘기나 하라는 듯이 말이에요. 어머니, 그 정성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둘째 며느리가 은근히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래, 그 얘기를 하려고 모았지. 얘 유산에 대한 얘기 말이야. 둘째 며느리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드디어 기다렸던 순간이 온 거죠. 우선 이 도토리묵 레시피는 정말 소중한 우리 집 보물이야.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었으니 말이야. 그래서 도토리묵 가게는 진심으로 그 가치를 알아주고 정성스럽게 배워온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어. 큰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겠지만 감히 기대는 안 했을 거예요. 큰아가, 내가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배워줬어. 내 손맛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 봤어. 그래서 이 도토리묵 가게는 너에게 물려줄게. 큰 며느리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어머니 정말요? 제가 받아도 될까요? 그럼 내가 아니면 누가 받겠어? 이 도토리묵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너뿐이야. 그때 둘째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건물은요? 우리 애가 장손이잖아요. 당연히 건물은 저희가.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기다렸던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아, 건물 얘기. 그래, 그것도 해야지. 둘째 며느리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그렇게 탐내던 그 건물 말이야. 네, 어머니.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 건물은 이미 없어.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둘째 며느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건물은 5년 전에 이미 팔았어. 둘째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팔았다고요? 왜요? 내 남편이 주식 투자하다가 큰 빚을 졌거든. 그래서 내가 건물을 팔아서 그 빚을 갚아줬어. 뭐라고요? 둘째 아들이 얼굴이 새파래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거죠. 여보, 그게 정말이에요? 둘째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둘째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안해, 엄마한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그 순간 둘째 며느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그래, 이미 그 건물은 없단다. 둘째 며느리가 멘붕 상태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저는 계속 말했어요. 너는 지금까지 건물만 탐냈지. 정작 진짜 소중한 건 눈에도 안 들어왔어. 내가 50년 동안 지켜온 이 도토리묵 레시피 말이야. 큰 며느리는 돈 한 푼 안 받아도 진심으로 나를 돌봐주고 이 레시피의 가치를 알아줬어. 그런데 너는 건물값, 임대료, 상속세 그것만 생각했잖아. 둘째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남는 게 왜 없어? 내 남편 빚을 내가 다 갚아줬잖아. 그것만 해도 몇십억이야. 그게 내가 받은 유산이야. 그리고 말이야. 내가 그렇게 장손 타령하면서 큰애기 견제할 때마다 정말 화가 났어. 큰애기는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마음 아팠을 텐데. 너는 그걸 무기로 썼잖아. 큰 며느리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을지.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으로 되는 거지. 큰 며느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둘째 며느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때 큰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한 분뿐이라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거든요. 알아.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내 전부인 가게를 주는 거야. 너만이 이걸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거야. 둘째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제 핸드폰 가게나 잘 운영해. 그날 밤 둘째 부부는 충격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둘째 며느리는 끝까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집에 돌아간 둘째 부부는 큰 싸움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나만 바보가 된 거야. 둘째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결국 몇 달 후 둘째 부부는 이혼했어요. 둘째 며느리는 나가면서 다신 얼굴도 보기 싫어 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로도 둘째 며느리의 이야기는 계속 들려왔어요. 이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 돈 많은 사업가와 재혼했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역시 저 여자는 돈만 밝히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1년도 안 되어서 또 그 집에서 쫓겨났다는 얘기가 들려왔거든요. 아마 또 그 집 재산을 노리다가 들켜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어디를 가도 똑같은 짓을 하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큰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 가게 정말 소중히 지킬게요. 어머니가 50년 동안 지켜오신 그 마음 그대로 말이에요. 그래.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내가 정말 복이 많아.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되고 몇 달이 지났을 때 큰 며느리가 정말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저 아이가 생겼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아이가 드디어 생긴 거예요. 정말이야? 정말로? 네, 어머니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이제 정말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모든 게 완벽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도토리묵의 가치를 알아주는 큰며느리가 가게도 이어받고 아이까지 생기고 지금도 큰며느리가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정성스럽게 도토리묵을 만들고 있어요. 제 손맛 그대로 말이에요. 그리고 걔가 점점 불러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진정한 가족이 뭔지, 진정한 유산이 뭔지,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50년 동안 도토리묵 하나로 살아온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준 큰며느리와 오직 돈만 밝히다가 결국 모든 걸 잃은 둘째 며느리.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박순덕 할머니 같은 분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큰며느리 같은 분들이 진심을 다해 사랑을 베풀고 계시겠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